놓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정시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거죠. 약간 병맛인데 그죠? 예. 실제예요, 실제. 예. 여기서 문과 있어요, 문과 얼마나 있어요? 3분의 1 정도 이거 나머지 다 이과죠, 그죠? 예, 자연계 친구들인데 요거를 딱 보고 웃음소리가 요 정도 터지면 사실 이과가 많아요. 보통. 예, 이 소떼들이 많은 거지. 예. 근데 문과 친구들은 웃다가도 약간 현타가 와야 돼, 사실. 예, 현타가 시게 와야 돼. 여러분들이 사실 좀 두려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문과 친구들한테는. 이 말이 결국에는 자연계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과로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자연계열 학생들인데 그게 바로 이제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 현상이 작년에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교차 지원 관련해가지고 작년 정시에 인문계열 학과로 교차 지원 비율을 어떤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냈었어요, 기사로. 주요 대학들 한번 볼게요. 성대는 25% 정도 나왔어요. 서울대가 27% 정도 나왔고 연고대가 45% 정도 나왔어요. 연고대가 한 45% 정도 이제 교차 지원 비율로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 지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등록한 비율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아직 보도가 안 됐지만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릴게요. 성대는 제가 성대니까 알죠. 25%보다 실제 등록한 건 조금 낮아요. 실제 다니고 있는 친구는 이거보다 좀 안 됩니다. 서울대는 제가 듣기로 요거보다 조금 높아서 한 40% 정도 된대요. 등록한 비율이. 자, 연대는 잘 모르겠는데 고대는 한 50% 정도 된다 들었고 그 또 다른 S대 있죠. 거기는 이미 나왔어요. 한 70% 정도 교차 지원 비율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로 각 대학들마다 교차 지원이 작년에 굉장히 이슈였어요. 그거는 아까 친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이과 친구들이 이제 표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쨌든 이제 자연 계열이 아니라 인문 계열 학과로 넘어왔다는 건데 참 이게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였고 요거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올해 입시를 예상할 때 조금 고려는 하셔야 돼요. 특히 문과인 친구들은. 그 점 하나 짚고 가고 요걸 보시면 조금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성대는 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낮아요? 그죠? 이렇게 낮는지 알아요 혹시? 맞아요. 변환표준 점수. 정시에 가시면 여러분들 아실 텐데 대학마다 정시 때는 이제 변환표준 점수 기준이 따로 있어요. 여기 이제 성대식 환산 점수 뭐 이런 얘기들인데 쉽게 말하면 성대는 이제 교차 지원에 대한 어떤 예상을 조금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문계 공부를 한 친구들이 인문계열 학과에 진학하는 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판단하에 사탐을 본 친구들이 탐구 점수를 변환표준 점수 기준으로 환산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끔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시 모집 요강을 보실 때 성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는지를 꼭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에서 이렇게 인문계와 자연계가 사실 결국에 나눠지다가 최근에 이제 교차 지원 때는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보통 이제 6대4 정도였던 비율이 지금은 거의 5대5에 수렴을 하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하는 바는 이래요. 자연계열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 계속해서 이제 통합형 수능이 지속이 될 거고 점점 더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사실 표점상 유리하다는 게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자연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현역 고3이잖아요. 다 여기 재수생, 연수생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제일 이거보다 더 큰 적으로 인식될 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재수생 재수생이죠, 그죠? 재수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재수생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조금씩 증가는 하죠, 그죠? 앞으로도 조금 더 증가는 할 것 같아요, 그죠? 수능이 어쨌든 혼란이 겪다 보면 재수를 감행하는 친구들이 사실 조금씩은 더 늘어나기 마련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수생보다 더 무시무시한 강적이 있죠, 그죠? 누구예요? 반수생. 맞아요, 반수생. 반수생은 진짜 현역 고3들한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그죠? 이 반수생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래요. 2021년에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왜 그래요? 대학교 캠퍼스 맞아요. 낭만이 대학교 입학했는데 학교에서
오지 말래요. 오지 말고 집에서 온라인 강의 듣고 출석 체크하고 레포트 몇 장 쓰고 시험도 온라인으로 보면 학점 잘 주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이 남죠. 수능 공부합니다. 그리고 반수하는 친구들은 이미 내신도 어느 정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 어느 정도 해서 수시 6장 다 쓰고 정시까지 준비해서 반수를 합니다. 그게 작년이었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반수하기 최적의 여건이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반수생이 급등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해 반수생 어떻게 될까요? 수시 쪽은 좀 빠지지 줄어요? 않을까? 주는 건 왜 줄어요? 거리두기 풀려서 학교 가니까? 또 반대 의견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반대예요.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 저 이과 친구 있었죠. 왜?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수학 과목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뭐 성대 경영학과를 지원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경영학 공부를 하면 기본적으로 인문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마케팅 공부니 경영학 원론이니 이런 글자가 빽빽한 공부들을 하게 될 거예요. 1년 동안 만족하면서 다닐까요? 절대 안 그래요. 이미 작년에 정시 상담할 때도 이미 반수를 염두에 두고 정시 상담을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친구들이 다 올해 반수할 거예요. 장담해요. 그러다 보면 반수생이 이렇게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들 현역 고3이죠. 현역 고3이기 때문에 정시에 가면 이렇게 반수생들이 급등하는 틈버거리 속에서 굉장히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올해 입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성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사실 수시에서 조금 차이를 보는 게 필요해요. 수시에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현역 고3으로서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 뭔지를 찾아보시고 수시에서 어느 정도 승부수를 띄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반수생들도 많아지고 교차 지원 때문에 특히 문과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 환경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까 나에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입시 결과 데이터를 하나 갖고 왔어요. 두 대학이고요. 수학과 동일하고 이 데이터는 대학 어디가에 보면 이미 나와 있는 자료이기는 해요. 자, 두 대학 A 대학, B 대학이 있습니다. 이 두 대학 중에 어느 대학이 더 가기 어렵고 좋은 대학일까요? A 대학이 그런 것 같죠, 그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서울대보다 성대보다 가기 어렵죠. 라고 제가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서울대 가기 어렵죠. 뭐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런 말 하겠어요, 그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공개되어 있는 명목상의 숫자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오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나 많은 입시 관련 데이터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심지어 합격 사례까지 읽게 되실 텐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다 공표가 되어 있는 공개된 자료고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시를 하고 원서를 쓰기에는 사실 아까와 같은 오판을 하는 케이스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사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수시 모집 단위별로 선호도가 어떤지,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최저 합격자 등급 컷이 어땠는지, 실질 경쟁률, 명목상 경쟁률, 여러분의 진학사, UA 원서 접수할 때 보시는 경쟁률이 아니라 실질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정시까지 넘어가시면 이제 모집 단위별로 성적 분포가 어떻게 되고 내가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될 때 어느 밴드에 속해서 합격이 될지 불합격이 될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정보들은 사실 알짜배기 정보잖아요. 대학에서 공개를 잘 안 해요. 잘 안 하죠. 안 하는데 성대는 공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했으면 좋겠으니까 한다고 하는 거죠. 그죠? 다 알아요. 근데 하긴 하는데 조금 공개해요. 일부 공개를 합니다. 다는 못하고요. 일부 공개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합니다. 우선은 지원 전략 설명회가 지난주 일요일 서울 설명회를 끝으로 마무리가 일단 됐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찾아온 게 고교 방문 설명회로 이제 찾아온 거고요. 7월이 되면은 특성학과 설명회를 따라합니다. 인문계, 글로벌학과 3개, 그리고 자연계, 의학부터 해서 글밤에 소프트웨어 반시공 이런 학과들에 대한 설명회를 따로 하고요. 8월에 여러분들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저희가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때는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요.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수시 원서 작성하시기 전에 이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시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정시까지 넘어가는 친구들은 역시나 저희가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도 진행하고 이때는 1대1 개별 상담도 해드려요. 그래서 혹시나 정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12월에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정시 상담회 그리고 설명회도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는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셔서는 안 된다. 네, 명목상의 숫자만 봐서는 오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면에 감춰져 있는 다른 의미 또는 다른 숫자를 읽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 학과입니다. 여러분들 학과라고 하면 4년 동안 공부해야 될 내 전공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네. 4년 동안 내가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진로를 잡을 때 그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이에요. 그죠? 어쨌든 본인들의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학과는 이제 모집단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집단위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대 문과 기준으로 한다면 경영학을 쓰면 떨어지는데 아동청소년학과를 쓰면 합격하는 거예요. 학과가 다르죠. 학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모집 단위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4년 동안 공부할 거, 이거 공부하면 좋을까? 저거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대에 진학을 하고 뭐 다른 대학에 진학을 하고 어느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성공적으로 그 입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학과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성대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학과를 모집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제 학과 모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인문계 학과 기준으로는 글로벌 경영 경제 그리고 글로벌 리더 학과가 이렇게 있고요. 글로벌 경영 경제는 제대로 가르치고 힘들게 배워서 글로벌하게 나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리더는 제대로 가르치고 힘들게 배워서 미리 준비하자라는 컨셉이에요. 자, 글로벌 경영부터 먼저 보시면 인테그레이티브 코어라는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재무 마케팅 전략 생산 관리의 향후 분야들을 여러분들 융복합적으로 융합을 해서 3학년 때 한 학기 동안 기업에서 현안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사업 전략 보고서를 몇백 페이지 정도 영어로 쓰는 거예요. 영어로 씁니다. 글로벌 학과니까 다 영어로 쓰겠죠. 지금 이 설명만 들어보면 굉장히 빡셀 것 같잖아요. 그죠?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못하는 건 안 시킵니다. 근데 대신 힘들어요. 힘들긴 해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수한 친구들은 스스로를 아이코 서바이버라고 부른대요. 그 정도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이코 프로그램을 이제 완수를 하시고 나면 정말 실력이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경영학에 대한 기본적인 전공 지식이 여기서 윗몸큼 뛰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한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있는 친구들도 여기서 아이코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글로벌 경제학은 경제학과 글로벌 파이낸스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인데 지금 여기 수업 진행되는 강의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100%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는 전임 교수 강의 100%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경제학 관련 강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글로벌 학과는 사실 이 글로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글로벌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 의무 프로그램입니다. 의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경에 오시면 꼭 교환학생을 한 학기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의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데 돈 한 푼 안 지어주고 내보낼 수 있어요. 그죠? 오시면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교환학생이 수반되는 모든 비용들을 다 지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러한 대학들의 교환학생으로서 수업할 수 있는 경험이 생기실 거고 글로벌 경제는 국제학술대회나 학술제 같은 것들을 전 대학들과 함께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학과의 가장 큰 메리트는 사실 요거 말고 요거예요. 글로벌 복수하기. 복수하기가 뭔지 알아요? 복수 전공 같은 거 복수 전공보다 더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대학교 4년 똑같이 다니는데 학위가 2개 나오는 거예요. 성대에서 하나, 이 해외 대학에서 하나. 그래서 글로벌 경영학과를 복수학위로 졸업을 한 친구들은 성대에서 학사학위 하나, 인디아나 대학에서 학사학위 하나, 2개를 받는 거예요. 4년 똑같이 다니고. 글로벌 경제는 에섹스나 버밍엄 대학에서 하나씩 받는 거, 여러분들 선택해서 받는 거 똑같고 4학기를 여기서 성대에서 다니고 나머지 4학기를 여기서 다니시면 2개를 받는데 이게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 혹시 해외대학원 진학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뭐 나중에 생길 수도 있지만 이 해외대학원 진학을 할 때 중요한 게 어쨌든 교수님 추천서예요. 교수님 추천서인데 그 교수님 추천서를
이 대학들에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인디애나 대학에 있는 교수님 추천서를 가지고 하버드 로스쿨이나 이런 데 진학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뭐 MIT 또 마찬가지 이공계 학생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수학위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해외 대학원 진학하거나 아니면 해외 기업에 취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 학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글로벌 리더 학과인데 국정 리더 양성을 위한 학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무 트랙과 정책 트랙으로 나눠져 있는데 법무 트랙은 리트 관련된 강의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스쿨 진학할 수 있게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책 트랙은 피셋 관련된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행정고시 여러분들이 미리 합격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결과 글로벌 리더 학생들이 이러한 아웃풋을 내고 있어요. 재판연구원 판사죠. 판사 검사 합격률 전국 1위예요. 이거 최근에도 보도가 또 됐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성대에서는 글로벌 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글로벌 리더 오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연계 특성학과입니다. 첫 번째가 반시공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예요. 2006년부터 삼성전자 계약학과가 맺어진 학과고 지금 대략 20년 다 돼가죠. 20년 좀 안 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함께 교육과정 공동으로 운영하고요. 삼성전자 임원분들이 직접 강의도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글로벌 연수도 갔다 오실 수 있는데 뒤에 보이는 여기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 가셔서 이걸 1학년 때 직접 보시고 오실 수가 있어요. 반시공이 하시면. 그래서 여기 갔다 온 친구들이 다 이래요. 삼성관 보고 뭐 국뽕이 아니라 삼뽕을 먹어요. 삼성전자 뽕이 와가지고 애들이 아이폰 쓰던 애들도 갤럭시로 다 바꿔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감명을 받고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 오시면 실리콘밸리에 가셔서 직접 삼성관 한번 보시고 장학 혜택 역시 굉장히 빵빵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웬만한 장학금 이런 것들 다 받으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졸업 후에 삼성전자도 입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학과를 이제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되면 코딩 쉽게 많이 생각을 하죠. 죽어라 코딩만 하다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성대 소프트웨어 학과는 그냥 코딩만 가르치는 그런 학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실제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강의들을 들으실 수가 있고 코딩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학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해결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글로벌 체험에 대한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구글, 오라클, 엔비디아 같은 IT 기업의 연수도 다녀오실 수가 있고요. 해외 연수, 해외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소프트웨어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이 재직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직접 멘토링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대 소프트웨어학과를 졸업한 한준희 학생이에요. 1, 1학번 한준희 학생 문제적 남자에 나왔었어요. 구글 최연소 입사자 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대 소프트웨어학과 오시면 단순히 그런 스킬적인 코딩 능력이나 이런 것만 한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로서 육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이오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결국 코로나 치료제 백신 못 만들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 산업에 대해서 국가적인 어떤 미션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학에서는 의학, 약학,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력을 증진시키는 데 총력을 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들을 보실 때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대학들이 이런 분야들이 얼마나 높은 연구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대학들이 이래요. 2개 대학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서울대랑 상문관대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대 의대 정도, 의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기본적인 인상 실습, 현장 실습 중심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의대 역시 랭킹으로 보시면 좀 2가 빠른데 국내에선 1위고요. 세계에선 42 또는 이제 60위권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대 의대는 삼성 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 바이올로직스라는 곳과 융합의과학원 유전체 연구소와 함께 세계 유일의 산학병연 연구복합체를 구성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연구는 단순히 대학에서만 연구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과 대학과 병원과 연구소가 유기적으로 뭔가 연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대 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 쪽에 연구를 좀 하고 싶다, 연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성대 의대 오시면 이 학부생으로서 연구들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자, 삼성 서울병원 얘기를 했는데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공부하는 데가 의대만 있을까요? 아니죠. 어디도 있어요? 약대도 있어요. 삼성 서울병원뿐만 아니라 강북 삼성병원에서 약대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대도 역시 랭킹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국내 1위고요. 세계 43인데 여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면은 대략 이 정도예요. 펜실베이니아 대학,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과 비슷한 수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대 약대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산하에 있는 제약회사와 함께 바이오 의학 트랙을 체결해서 제약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금 현재 활발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대에 나오면은 약사가 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꿈이 약대 나오셔서 저기 온누리 약국 사장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약사 되는 거 너무 당연하고 셔터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이제 끝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약대를 나오시면 연구하는 결국 약사가 돼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같은 거 만들어서 몇십억, 몇백억씩 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연구를 하는 약사가 돼야 되고 성대 약대 역시나 지향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의 차세대 약학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약학 쪽에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성대 약대 진학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보시는 게 여기 자연과학 캠퍼스에 있는 N센터예요. 여기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고요. 여기는 이제 크게 세 개의 트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의료영상 기기, 그리고 생체재료 내과 트랙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밑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역시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 실습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CNS 센터라는 게 지금 현재 성대에서 착공을 시작을 했어요.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유한양행에서 500억 정도 투자 받아서 아임뉴런이라는 회사와 삼성 서울병원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가 뇌질환 연구 그리고 CNS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한 연구를 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의학 쪽 중에서도 이제 이런 뇌과학이나 생체재료 이런 것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 진학하시면 그런 공부들을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졸업 여건이 조금 힘들어요. SCI급 논문 한 편 이상을 써야 되는데 사실 요거는 대학원생들이 보통 쓰는 논문 수준이기는 해요. 근데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학부생으로서 이런 논문을 한 편 쓰고 졸업한다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졸업 여건이라는 거는 지금 봤을 때는 언제 써 어떻게 써 라고 하시지만 대학교 4년 내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쪽 분야에 대한 연구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글밤에 오시면 이런 부분들 다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 역시나 차세대 바이오 엔지니어를 육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열 모집입니다. 자, 계열이라고 하면 성대에서 조금 특이하게 특별하게 좀 모집하는 방식이에요. 계열은 여러 개의 학과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각각의 계열에 어느 학과들이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인문과학 계열은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과학 계열은 경제나 심리, 사회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 계열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공학 계열 보통 많이 희망을 하시죠, 그죠? 신소재부터 화공, 기계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계열 모집 성대에서 왜 할까요? 무슨 장점이 있길래 그럴까요?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보셨겠어요, 사실. 저도 초중고 나왔고 대학 4년 나왔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뭘 좋아하고 앞으로 내가 뭘 하면 될까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공부하기도 급급한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못 하는데 정작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이 얘기도 들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면서 그제서야 전공을 찾는 적성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공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미 이제 전공을 결정하게 되면 사실 그 뒤로 진로를 바꾸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계열로 오시면 전공을 2학년 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학교 1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입시적인 관점이에요. 계열 모집을 보시면 모집 인원이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공부할 수 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어쨌든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2학년 때 전공 진입을 할 때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부를 나중에 하시면 졸업할 때 1학년 때 학점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1학년 때 공부하길 잘했네 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전공을 2학년 때 선택 못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학과에 다 진학을 해요.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원하는 전공만 첫 번째 지정해서 다 가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100%로 전공 진입하는 글로벌 융합이라고 보이는 게 있죠, 그죠? 이름만 봐서는 사실 무슨 학과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인문계, 자연계, 문이과 할 거 없이 다 지원 가능하시고 크게 3개의 전공이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관련된 연구하는 곳이에요. 자,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공부하는 전공이고 세 번째가 컬처 앤 테크놀로지인데 자, 세 번째는 쉽게 웹툰 같은 거를 예시로 들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만화에 대한 산업에서 지금 현재 웹툰이라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복합된 산업으로 이제 발전한 부분들과 관련된 그런 공부들을 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공 예약제예요. 전공 예약제로 모집하는 모집 단위는 요런데 딱 보시면 어때요, 느낌이? 이 전공들이 다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되게 막 대학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런 학문인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일단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 눈에서는 이럴 거예요. 굳이? 딱히? 가야 돼? 써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그죠? 사실 통계학 이런 거 좀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 그럴 텐데 여러분들 눈에서도 사실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기 싫은 학과는 다른 사람도 가기 싫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공예약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좀 합격하기 쉽겠다. 성대 들어가기 좀 쉬운 모집단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도 근데 그래요. 수시든 정시든 입시 결과를 보면 선호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학과는 커트라인이 조금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죠, 그거는. 알지만 실제로 원서 쓸 땐 그렇게 안 써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모집 단위가 전략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성대를 입학하고 싶은데 공학계를 썼으면 떨어지는데 화학과 썼으면 붙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안타깝죠. 근데 전공예약제를 이렇게 딱히 하는 그런 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전공만 4년 내내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대에는 복수 전공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한문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전공예약제로. 아싸, 성대생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문학 모르겠고 발레가 하고 싶어졌어. 발레가 하고 싶어졌어요. 무용학과에 복수 전공을 해요. 이것도 가능해요. 그 정도로 복수 전공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과, 물리학과로 전공 예약으로 들어오셔도 자연계 학생들은 소프트웨어학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소프트웨어학도 복수 전공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수 전공을 하시면 이 하나의 학위증에 이렇게 2개의 학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 전공 한 진로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복수 전공과 함께 전공 예약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4년 동안 공부하는 전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하는 전략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해 3,419명을 후보에서 뽑고요. 정시에서 40%, 수시에서 60% 정도를 뽑습니다. 정시 비중이 작년보다 조금 늘기는 했어요. 이건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수준이기는 해요. 자, 먼저 정시부터 볼게요. 1,475명을 뽑고요. 가군과 나군에서 각각 700명 정도씩을 뽑습니다.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동일하게 수능만 100% 반영이 되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LMI 면접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수능을 보시면 이런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되실 거예요. 성적이 엄청 좋죠. 여기 딱 이름 지우고 본인 이름 쓰고 싶잖아요, 그죠?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정시를 지원할 때 뭘 보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 보시면 됩니다. 탐구는 100분이 보시면 되고 영어는 100명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수능 성적표 나중에 받으시면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거 숫자들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각각의 반영 비율을 좀 볼게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35, 35, 30대 비율 국수탐을 보고요. 자연계는 30, 35, 35의 비율로 봅니다. 이게 조금 사실 무시무시해요. 이거 보시면 좀 무시무시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확통이라고 안 쓰여 있잖아요. 여기에는 사탐이라고 안 쓰여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다 쓰여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대학의 모집 요강이나 이런 거 보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내가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과 디자인 쪽 혹시 희망하는 친구 있어요? 미술 디자인 거의 없죠? 네, 수업 안 봐요. 50대 50%입니다. 자, 스포츠 과학은 40, 40, 20% 비율로 반영이 돼요. 남고니까 스포츠 쪽 관심 있는 친구들 있죠? 있어요? 스포츠 쪽나 관심이 굉장히 많다. 없어요? 네. 아마 내적으로는 있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손 안 드는 거 알아요. 네. 자, 40대 40대 20으로 봐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학 비중이 원래 30, 30이었어요. 30이었는데 40으로 늘었어요. 정시 때. 무슨 의미예요? 자, 스포츠라는 게 단순히 운동 잘하고 운동 좋아하는 친구만 뽑겠다가 아닌 거예요. 네.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를 뽑는다는 건 학문을 하는 친구를 좀 뽑겠다. 그래서 최근에 스포츠 산업들을 보면은 구단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많고 유현진 선수 트레이닝 하는 것도 굉장히 과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스포츠 과학이 굉장히 마니아틱하기 때문에 선호도도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고니까 하나 팁을 드리면 스포츠 쪽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 스포츠 과학 정시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수학이 조금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영어랑 한국사는 가산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영어는 9등급까지 점수로 환산이 되고 한국사는 1에서 4등급까지 10점 만점 부여해드립니다. 자, 정시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모의고사 많이 보실 텐데 수능까지 성적까지 발표가 되면 저희가 이제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설명이나 상담회 아까 말씀드린 데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쓰시기 전에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수시 전형입니다. 자, 수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수능 최저 있냐 없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논술 전형이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이랑 시기실적 전형이다. 그래서 최저가 있는 전형은 그 최저 기준을 여러분들이 충족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일단 먼저 보셔야 돼요. 수시를 쓰실 때. 그래서 최저 기준이 있는 교과나 논술을 지원하시고자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쭉 보시면 안정적으로 등급대가 형성이 되고 있냐 아니냐 챙겨보셔야 돼요. 수시를 쓰시더라도. 자, 그 전에 특별전형 먼저 간단히 볼게요. 특별전형은 253명을 모집하고 정원 내에 고른기의 전형과 정원 외에 있는 농어촌 특성하고 이웃사랑 장애인 전형 등이 있어요. 여기는 뭐 농어촌 특성하고 해당은 안 되니까 이웃사랑 전형 정도 많이 해당이 되실 것 같긴 한데 해당되는 친구들은 한번 살짝 보세요. 중요한 건 지원 자격입니다. 이 지원 자격 충족하는 친구들은 이미 남들이 넘을 수 없는 허들을 이미 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해당되면 요건 내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쓰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집 단위들이 있고요. 이건 정원 내 고른기의 전형, 이건 정원 외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각각의 전형이 서로 다른 전형이에요. 다른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 자격만 한번 충족하면 중복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대 경영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고른기에 또 뽑기 때문에 여기 한 장, 그리고 저기서 이웃사랑에 해당되면 저기서 한 장. 두 장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전형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복 지원할 수 있고 혹시 여기서 약대 희망하는 친구 있어요? 약대 진학 있어요? 혹시 이웃사랑 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되시면 네, 성대 약대에서 이웃사랑 전형으로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게 성대 약대를 들어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원 자격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지 보신 다음에 지원 자격이 충족된다라고 하시면 특별 전형 무조건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자소서, 그리고 지원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요.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 특히 잘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학생부 종합이고요. 1047명을 뽑고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으로 400명, 600명씩 뽑고 있어요. 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계열 모집으로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이 있고 학과 모집은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의 계열 모집과 학생부 종합의 학과 모집은 두 개가 서로 다른 전형이에요. 다른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쓸 수 있어요. 즉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원서를 쓰신다고 하면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좀 상향과 하향을 조금 분배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좀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패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하나 팁이고. 자, 두 번째로 글로벌 융합학부와 스포츠 과학은 문과, 이과 상관없이 통합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시고 자연계도 마찬가지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 두 가지가 있고 두 개의 전형 다른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단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생기부가 조금 자신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지원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자, 반영되는 건 학생부와 자소서예요. 두 가지인데 그림 보면 거의 반반으로 보이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사실 학생부 종합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생부예요. 자소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받느냐? 여기서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팁을 드릴게요.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생기부랑 자소서를 다 읽는데 기본적으로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학생부예요. 학생부를 꼼꼼히 이렇게 읽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대전고 A라는 학생이 성대 경영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학생부를 쭉 보는데 이 학생 생기부만 봐서는 경영학과 왜 지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자소서를 찾아요. 자소서를 읽습니다. 자소서를 읽고 이 학생이 뭔가 경영학과에 대한 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이나 뭔가를 하는 게 있다. 그리고 자소서를 통해서 충분히 어필이 됐다라고 인식이 되면 생기부를 다시 봤을 때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평가 결과가 바뀌어요. 이게 한 가지 포인트고 두 번째는 생기부에 드러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활동 중에서도 나는 이거 때문에 경영을 꼭 가고 싶어요 라고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자소서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읽고 자소서를 봤을 때 그 부분이 두드러져 보이면 다시 생기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의 평가가 조금씩 바뀌어요. 긍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대단히 잘 쓰고 수려하게 쓸 필요는 사실 없어요. 방향만 두 가지 지켜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기부에 드러나지 않은 거를 어필하고 싶을 때, 두 번째는 이미 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렇게 두 가지 방향만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미사여구와 함께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결하게만 써주세요. 보는 저희도 지치니까 간결하게만 써주시면 되고 소소한 팁이지만 반말 쓰시는 거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말. 나는 봉사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다보다는 했습니다가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향 정도만 좀 지켜서 열심히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학업 역량 50%, 개인 역량 30에 잠재 역량 20으로 보고 학업 역량이 50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이번 학기까지는 내신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사정관들은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생기부와 자소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 모집 단위들이 있어요. 크게 의대, 사범대, 스포츠과학이고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 진행이 되고요. 2단계 면접에서는 그 100% 서류평가가 80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면접평가가 20으로 들어갑니다. 자, 면접도 고민 많죠, 그죠? 면접 어떻게 진행되느냐 사실 전반적으로 인적성에 대한 부분들이 위주예요. 그래서 의대, 사범대, 스포츠과학이라고 해서 그 해당 전공에 대한 대단히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범되면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성이나 자질,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스포츠 과학이면 기본적으로 스포츠, 운동, 체육에 대한 그런 관심들만 여러분들이 좀 조리 있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면접에서 좋은 결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면접이니까 이 면접들은 크게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블라인드입니다. 그래서 대전대성고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 교복이나 체육복 이런 거 입고 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것만 좀 준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인데 370명 정도를 뽑고요. 인문계에서는 이런 학과들, 자연계에서는 이런 학과들. 이거는 인문계 자연계 통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의과 상관없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류만 100% 학생부만 모집 평가 대상이 되고요. 이 학생부 교과는 정량평가 80에 정성평가 20으로 들어갑니다. 자, 정량평가 80은 1에서부터 9등급이 나오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들이 다 해당이 되고 1등급부터 이렇게 등급별로 저희가 점수를 환산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이수했느냐, 이수 단위도 같이 반영이 된다는 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 해당되는 정성평가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얼마나 도전적으로 그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수를 했느냐, 심화된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전적으로 이수를 했느냐고 대상이 되는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취도 ABC 중에 뭘 받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원전수 평균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가 됩니다. 출시성에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심화된 과목을 위계에 맞게 잘 들었느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생부 교과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에서 평균적으로 좀 안정적인 등급대를 형성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문과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학과들은 이렇습니다. 국수, 영까지 과목 하나씩 들어가고 자, 인문계열은 탐구, 사탐을 2개 보는 것 중에 제일 잘한 거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수, 영, 탐 4개 중에 3개 등급 합 6 이내에 들어오셔야 돼요. 최종적 기준이에요. 자, 인문계열 중에 특성학과는 조금 높습니다. 3개 등급 합 5 이내로 들어옵니다.
보셔야 돼요. 자연계 보시면 자연계 일반 학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탐구는 아까 사탐을 두 개 중에 하나만 봤잖아요. 자연계는 과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각각의 과목으로 인정을 해서 5개의 과목 중에 여러분들 세계 등급 한 6 이내로 오시면 돼요. 이 학과들은. 그리고 자연계 또 특성학과 하나 더 있죠. 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세계 등급학 5 이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 포인트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학생 A랑 B가 있어요. 1.6등급, 2.0등급인데 학생부 교과를 두 학생이 동일하게 지원을 했어요. 누가 합격할까요? 맞아요. 이건 사실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뭐 여지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으로 두 학생이 똑같이 지원을 했어요. 누가 합격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몰라요. 여러분들 몰라요라고 잘 대답을 해요. 근데 제가 뭐 수시 설명회나 상담을 하게 되면은 다 물어봐요. 아, 선생님 저 2점 몇 등급인데 영상학과 학종 지원하면 합격해요? 물어봐요. 할 법하죠. 그러니까 질문할 법하죠. 근데 제 대답은 몰라요. 몰라요. 이러면서 도망가요. 대답을 못하니까. 제가 뭐 된다고 했다가 썼다가 만약에 망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종 많이 쓰실 텐데 사실 내가 내신이 몇 등급이고 그래서 합격을 할지 말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원서를 쓰고 말고를 사실 결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이제 비교과적인 측면이 생각보다 많이 평가를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기부에 대한 자신만 있으시면 충분히 써보실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기실적 전형 해당되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죠? 혹시 있으시면 따라 물어보시고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여러분들 논술 많이 쓰시죠, 그죠?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 논술 전형인데 올해는 360명 정도를 뽑고 인문계, 자연계에서는 각각 이렇게 뽑습니다. 자, 작년에 성대 논술에서 굉장히 핫했던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맞아요, 약대. 성대 약대 작년 경쟁률 맞아요. 666대 1이었어요. 전국 탑이었어요. 탑. 네, 666대 1. 사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진학사에서 원서 접수할 때 명목상 경쟁률이 666대 1이었어요. 근데 실제 경쟁률은 그걸 반에 반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명목상 경쟁률만 가지고 또 쉽게 말해서 쫄아가지고 원서를 사실 안 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까보면 최저 안 되는 사람 스스로 빽빽하고 안 오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합도 되고 돌고 돌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경쟁률을 딱 와닿는 숫자는 그거의 반에 반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주의하시고 올해는 여기 하나 추가됐어요. 성대 의대를 논술에서 뽑습니다. 5명을 뽑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된 포인트는 이겁니다. 논술만 100% 뽑아요. 작년까지는 논술 60에 학생부 40으로 들어갔어요. 올해부터는 학생부 안 보고요. 논술 전형은 논술 점수만 가지고 100%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술 시간 100분이 주어져요. 100분 동안 논술 100%이기 때문에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공계 자연계 학생들 많잖아요. 하나 팁 드릴게요. 올해부터는 자연계 논술에서 수학만 봅니다. 과학 안 봐요. 작년까지 과학 문제 있었는데요. 올해는 수학만 보고요. 여기서 하나 더 팁 드릴게요. 여러분들 설명해 오신 분들한테는 드릴게요. 수학이라고 했는데 공통수학이 잘안돼요. 비밀이요. 공통수학이 잘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연계 논술을 지금부터 아마 준비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자연계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학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과 전형이랑 수능 최저는 비슷해요. 일반적인 인문계열 학과들은 탐구 2개 중에 잘한 거 하나 포함해서 4개 과목 중에 3개 등급학 6 이내로 오시면 되고, 자, 글로벌 학과들, 특성학과들은 조금 높죠. 3개 등급학 5 이내로 오시면 됩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성대 경영을 쓴 친구예요. 등급 보시면 사실 정시로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친구가 논술 전형을 지원해서 논술 잘 썼어요. 최저 충족하고 이렇게 합격합니다. 자, 글로벌 리더 지원한 친구예요. 참 이거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친구인데 이 학생 논술 전형 지원하고 논술 잘 써서 이렇게 충족해서 합격합니다. 이게 논술 전형이에요. 자, 자연계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학과들 탐구 하나에서 동일하게 역시 세계 등급학 6 이내 오시면 되고, 특성학과들 이런 학과들은 세계 등급학 5 이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자, 공학 계열이에요. 와, 5등급 받았는데 이 학생 이렇게 충족해서 논술 전형 합격합니다. 대단하죠. 자, 성대 약대 쓴 친구예요. 이 학생 탐구 조금 못 봤는데
이렇게 충족해서 논술로 진학합니다. 자, 의대예요. 의대는 조금 높아요. 5과목 중에 4개 등급과 5이 내고 요거보다 포인트는 대신에 하나 요거예요. 자, 탐구 과목에 대해서 평균 내고 소수점 이하는 버려줘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의대 지원한 친구예요. 이 학생 탐구 2등급, 3등급 받았죠. 평균 내면 2.5등급이에요. 소수점 버려주고 이렇게 충족해서 합격이에요. 밑에 있는 친구도 1등급, 2등급 받았죠. 평균 내면 1.5등급이고 1등급 인정받아서 이렇게 합격합니다. 네. 그래서 의대 혹시 지원한 친구들 있으면 소수점 이하는 탐구에서 버려준다. 그리고 4개 등급합 5위 내로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직시를 해봤어요. 총 5가지를 이렇게 직시를 해봤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에 대한 직시에서부터 쭉 해서 전형에 대한 직시를 한 것까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고 있던 2023학년도 입시 이미 성공적으로 잘 시작은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던 그 입시가 마무리까지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청년대학교 입학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지원하고 찾아뵙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들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대 입학하시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성대 입학처 두드려 주시고 저희가 설명회나 상담회를 통해서 만나면 언제든지 도움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졸린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끝나고 제가 질문 간단히 받을 테니까 찾아오셔서 얘기하셔도 되고 숨 들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